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아이가 좋은 삶을 개척해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두려울 건 없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제 소중한 딸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찮게 하나의 기사를 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위탁 가정이라는 글이었는데 평범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를 시설에서 보호를 해주다가 잠시 동안 다른 가정에서 임시 보호를 해주는 게 위탁 가정인데 시설에 오기 전까지 힘들었을 아이의 생각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렁거렸고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아이가 아직 없었던 저에게 임시로 보호를 해주면서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 남편과 이 문제로 오랜 기간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상담을 받았고 저희 가정은 충분한 자격이 있어 임시 보호해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어려운 결정이었고 양가 집안 모두 반대를 하였지만 저희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만남을 가졌고 낯설어 경계를 하고 있는 9살 정도 되는 아이를 보며 밝은 얼굴로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하게 되면서 이슬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고생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 대해서 성향도 모르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성격 또한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말이든 잘 따르고 어떤 음식이라도 가리지 않고 남김없이 잘 먹고 조용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밝아 정신없지도 않고 딱 중간을 지키며 저희 눈에 가십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행동하려는 어린 나이였던 이슬이의 행동에 솔직히 좀 당황했었습니다. 저희가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과는 다른 부분에서 어려운 점들이 다가왔기 때문에 참 난감했었죠. 오히려 저희가 더 조심하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저희 가족의 방식이 잘못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딪혀 보면서 함께 지내고 알아가다 보면 좋아질 거라 생각해 최대한 어색한 표정 짓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짜 부모처럼 행동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살다 보니 점점 어색함보다는 한 가족이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남편과 저에게 의지도 하려는 이슬이의 모습에 이런 게 자식 키우는 느낌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정과 관심보다는 점점 이슬이에게 사랑의 감정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아갔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제 감정을 힘들게 하기 시작했네요. 어머, 선정아! 정말 오래간만이다. 이게 얼마만이냐? 그동안 시간 좀 내자고 그렇게 말해도 얼굴 한번 안 비치더니 많이 바빴어? 우리 1년 만인 거 알지? 그런데 얘는 누구야? 조카? 잠시 봐주기로 한 거야? 이쁘네. 너는 이름이 뭐야? 아, 얘가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10살이고 이름은 이슬이야. 내 딸이야. 정말 이쁘지? 딸? 야, 너 농담이지? 1년 만에 얼굴 보는 친구한테 놀려먹으려고 작정했구나? 진짜 내 딸인데? 함께한 지 1년이 넘었어. 요즘 배우고 싶은 게 많아서 이것저것 해주느라 많이 바빠. 뭐야? 그럼 이 아이 입양을 한 거야? 고아인 거야?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 고아 아니고 입양한 것도 아니야. 위탁 가정이라고 잠시 친부모를 대신해서 보호해주고 있는 거야. 뭐야 그럼? 네가 힘들게 보살펴줘도 결국에는 친부모가 데려간다는 말이잖아. 너 이 아이 이렇게 보살펴줘서 돈 얼마 받는데? 그냥 차라리 빨리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게 더 보람 있겠다. 이러다 친부모 와서 아이 데려가면 함께 있던 시간 그리고 그동안 정들었던 감정 집안에 남아있던 이 아이의 물건들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 동물 하나 키우다가 떠나보내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이 문제는 너에게 우울증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도 올지 모른다고. 내 생각엔 이건 아니라고 봐. 그런데 거의 친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많진 않은가 봐. 그리고 나는 보상을 받으려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 딸 이슬이가 앞으로 잘 되길 바라서 지원한 것뿐이야. 평생 책임질 마음 준비되어 있어.
친구는 저를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옆에서 이슬이는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저를 향해 웃고 있는 모습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당연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친구였지만 지금 현재 엄마인 저로서는 상처를 받기도 했었네요. 확실히 위탁 가정의 아이라는 편견과 차별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들을 잘 헤쳐나가며 1년마다 계약서를 갱신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지내왔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지지고 볶고 살다 보니 5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흘러버렸고 서로가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주저앉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셋이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 벨소리가 울렸고 누구냐고 물어보니 이슬이 데리러 왔다면서 친엄마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느닷없이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찾아와 버리는 바람에 저는 너무 놀라 시설 담당자 개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니 친엄마가 찾아오긴 했지만 데려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주소만 알고 싶다고 해서 알려줬다고만 했는데 지금 댁에 왔냐고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자 데려가겠다고 찾아왔는데 어떡하냐고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시설에서는 일단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자기들이 확인해 본다고 말을 하더니 전화를 끊었고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는 건지 이슬이는 친엄마가 왔는데도 반갑지도 않은지 제 뒤로 숨어버려 앞으로 나오지 않아 숨죽이고 있길래 그런 모습에 친엄마는 당황했는지 자기가 엄마인데 왜 숨냐면서 조용조용하게 이슬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친엄마라는 분의 전화가 다시 울렸고 시설에서 전화가 온 듯 담당자에게 한참 동안 따지고 있었고 무턱대고 그냥 데려갈 수는 없었는지 다음날 다시 찾아온다며 웃으면서 이슬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저를 보곤 애를 이상하게 만든 것 같다는 당황스러운 말을 하더니 뒤돌아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친엄마의 얼굴도 봤고 성격, 분위기, 말투에 모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걱정되는 마음과 친엄마가 왔다는 건 분명 데려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준 거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곧 헤어질 생각을 하니 5년 동안 함께했던 날들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정이 북받쳐 올라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흐느끼고 있는 소리에 남편도 거실로 나와 저를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곧 떠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지 작은 방에서 친엄마가 온 후부터 나오지 않는 이슬이가 걱정돼 남편을 안방으로 보내고 눈에 눈물을 훔친 후 노크를 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슬이는 옆으로 누워 이불을 덮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조심히 앉았습니다. 이제 알 건 다 알게 된 나이인 14살의 이슬이는 제가 온 걸 알면서도 자고 있는 척하고 있었지만 울음을 애써 참고 있는지 이불을 덮고서도 어깨가 들썩였고 그 모습이 불쌍해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 저를 바라보며 결국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버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대로 모든 상황을 끝내려 하지 마. 나한테 잘 지내라고 말하지 마. 나도 사랑받고 싶어. 엄마가 미안해.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이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오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엄마도 우리 딸이랑 함께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좋아. 우리 헤어지는 거 아니야. 또 만날 수 있어.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얼굴을 이불에 파묻은 채 오열을 하고 있는 이슬이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괜찮다고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 진정시켜 주려 했지만 제 감정도 진정시킬 수 없어서 한참 동안 함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울다 지쳐 잠이 들어버렸고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슬이가 5년 동안 지내던 방에는 저와 함께 찍은 사진들과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잘 자고 있는 아이의 숨소리가 작은 방에 울려 퍼졌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각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했던 기억들 중 하나를 고른다면 이슬이와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게 서로 바라보며 인사를 나눈 첫 만남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었네요. 그때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감정과 행복 또한 느껴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몇 시간 후면 이런 행복한 기억들이 제일 아픈 기억으로 남아버릴 텐데 친엄마가 이슬이를 데려가는 시간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5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비치다가 갑자기 찾아와 데려간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인 시간 자고 있는 이슬이 옆에서 밤을 지새웠고 날이 밝아오자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몰라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식재료 모두 다 꺼내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눈이 팅팅 부은 상태로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와 음식하고 있는 바쁜 저를 도와주며 서로가 앞으로 오게 될 상황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달이 부서질 정도로 아침을 준비했고 마지막이 될 식사를 하고 점심때쯤 오겠다는 연락을 받았던 저희는 친엄마와 담당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이 떨렸고 벨소리가 울리면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니 제 손을 잡으며 이슬이가 바라보다가 잠시 몇 초 동안 눈을 마주치니 살며시 제 팔을 놔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친엄마이신 분과 담당자분께서 거실에 와서 앉았고 아무 말 없이 친엄마는 이슬이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분께서 꺼낸 말에 이슬이의 부모님들의 가정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이슬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위탁 가정을 신청하게 된 거고 친아빠는 친권을 포기한 상태여서 친엄마가 이슬이와 함께 지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있었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5년의 시간 동안 얼굴 한번 안 보여준 거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 말하니 돌아오는 답은 저를 정색하면서 바라보며 내 새끼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뭘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려야 하냐면서 5년 키워줬다고 내가 배아파 난 자식이 당신 아이가 된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저를 보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오해라며 진정시켜주려 했지만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불을 지피고 있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엄마는 이슬이를 데려갔고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해 너무 마음이 아파 남편을 끌어안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슬이가 떠나가고 빈자리만 남아버린 작은 방과 어두워진 분위기의 집안 공기는 저희 가족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했네요.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시간을 보낸 지 일주일이 흘렀을 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이슬이의 친엄마였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며 신경질적인 말투로 자기 말만 하고는 끊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30분 정도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고 시간이 되니 이슬이 친엄마분께서 저를 보며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꺼낸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네요. 일단 제가 또 약속이 있어서 그러니 용건만 간단하게 말할게요. 재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저번에 집안을 좀 둘러보니까 못 사는 것 같지는 않고 돈 좀 꽤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딸 데려가면 아주 잘 키워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제가 이슬이 태어날 때부터 그래도 위탁 가정에 보내기 전까지 키웠으니 그에 따른 보상 금액을 어느 정도 준다면 다시 이슬이 돌려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슬이 걔가 아주 못 봐줄 정도로 가짜 부모한테 엄청나게 감정 몰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이랑 헤어진 후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이 밥도 잘 안 먹고 지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저는 뭐 이 아이 키우고 싶어서 데려온 건 줄 아세요? 부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매일같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잠도 안 와서 데려왔어요. 저도 그동안 힘들었었다고요. 남편은 바람 펴서 떠나버리고 혼자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나도 자식 새끼 아니면 자유의 몸일 텐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그래서 위탁가정 보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하는 짓 때문에 참고 살려 했지만 더 정 떨어져 버렸네요. 저번에 헤어진다고 엄청 오열하시던데 5년 동안 정이 많이 들긴 했나 봐요. 진짜 자신이 부모라도 된 것처럼 감정이입이 되신 거예요? 그럼 진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테니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절대로 데리러 오지 않을게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성인이 되면 제 도움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 더 이상 친권의 효력에 대해서 문제 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억 어때요? 그래도 9년 정도 키웠으니 그 정도 값은 주셔야 다시 돌려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생각 있어요? 이슬이 보고 싶잖아요. 평생 부모가 되는 건데 3억 그거 비싼 금액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슬이가 물건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처음부터 여기에 온 목적은 돈 때문에 그런 거였죠? 이 사실 이슬이가 알아요? 진짜 당신 같은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난 이슬이가 너무 불쌍하네요. 아, 됐고. 당신한테 그딴 말 들으려고 지금 여기 나온 거 아니니까 생각 있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제가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말을 끊어버리고 나가버린 친엄마의 진짜 속셈을 알게 된 후
하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속내를 드러내 이슬이와 제 마음에 상처를 남겨줬네요. 평생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말들. 제발 이슬이는 이런 사실을 몰랐으면 했습니다. 너무 늦어지면 친엄마가 이슬이에게 3억 때문에 너를 데려가지 못하는 것 같다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될까봐 일단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녁에 남편과 함께 대화를 했고, 돈이 많지 않았던 저희는 전 재산이 3억 조금 넘는 아파트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3억을 주기 위해서 아파트를 팔게 된다면 주거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에 아이를 위탁 가정으로부터 다시 데려오기에는 집안 환경이 열악해졌기 때문에 힘들지도 모른다는 남편의 말에 담당자와 상의를 하니 판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라 집안의 재정 상태가 판사가 봤을 때 열악해 보인다면 아마 힘들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이런 힘든 상황으로 저희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양가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기 위해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가 집안 모두 친딸처럼 생각하면서 함께 지냈었다 보니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모두 모여 머리를 싸매고 내린 결정은 양가 부모님께서 1억 5천씩 지원을 해주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저희가 모두 다시 갚기로 이야기가 끝이 났고 그렇게 친엄마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서류 봉투를 건넸고 그 안의 내용은 2번 다시 이슬이를 만나지 말아야 하며 만약 이 문제를 번복하게 됐을 때 지급받았던 3억의 2배인 6억을 주겠다는 약속이 적혀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있어 이 내용이 적혀있는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내용들이 적혀있기 때문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아이에 대한 권리는 저에게 넘어오는 거였습니다. 변호사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었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 둘 다 친권 포기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지금 상태는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은 어쩔 수 없이 붙게 된다며 친엄마의 행동들을 볼 때 이 상황들을 손해보면서까지 다시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며 각서의 효력은 충분하게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변호사의 답변에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친엄마는 고민도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멀지 않은 곳에서 이슬이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며 달려와 안아줬고 저도 이슬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네요. 어떤 식으로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진심이 중요한 거죠. 저는 이 아이를 위탁 가정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지금은 제가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고 좋은 부모가 되도록 정말 많이 노력하려 합니다. 가정들이 어떻든 간에 자기 자식을 포기한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제가 치료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이 내리게 된 결정, 어떤 분들은 뭘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느꼈던 감정과 이슬이에게 받았던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선물이었네요. 이제 진짜 시작이겠죠. 지금까지는 연습에 불과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는 응원의 댓글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슬이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